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변혁, 정의 비전,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학술자회에서 만난 친구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백인 남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 친구의 동료 교수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알래바마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틀러라는 교수의 13살 된 자녀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젠더 치료를 긍정적으로 실시하는 병원을 찾게 되어 주변의 낙인이나 차별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였는데, 이성의 규범을 강조하는 알래바마주에서는 젠더 긍정 치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젠더 치료는 불법화하였다고 합니다. 새로 당선된 주지사의 명령으로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버틀러 부모는 아동 학대로 기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버틀러 부부의 딸은 더 이상 알래바마주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작가는 트럼프의 집권 이후 전 지구적 보수화의 리더인 미국의 상황은 다른 주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하며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상관의 허락까지 받고 성확정 수술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심신장애라며 강제 전역시키게 되었죠. 혐오가 가득한 곳에서 사회 정의를 묻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하며 그가 기자회견에서 하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일 변희수 하사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군이 강제전역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이 나왔으나 정작 그 주인공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작가는 변희수 하사의 예를 들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사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밀려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사려는 것이 다인 약자들이 이 우선순위에 밀려 생명, 미래, 안전을 위협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생존 기회, 미래의 기회, 즉 건강과 생명이 이미 불평등하게 배분된 사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불평등에 관하여 정치인들은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며 표면 구걸하지 선거가 끝나면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는 머저리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니까요. 고 김용균 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낀 채로 사망 4시간이나 지난 후에 발견되었죠. 원천 사업장인 서부발전소에서는 산업재해로 발전사 직원이 사망하면 1.5점, 하청 직원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 0.2점 계산하여 감점하는 것이 공식적인 부서평가 기준이라는 회사 운영 실태는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회사에 당신이 속해 있다면 당신의 목숨값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 아이부터 비정규직까지 국가는 구성원 전체를 동등하게 보호하고 대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거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별 사정에 맞춘 공범한 법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작가는 모든 개인은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에 관련된 집단에 속하며 그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법과 제도도 실제로는 기득권의 인식론적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참된 법치주의의 현실적 행사는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변혁운동이 필요하며 우리 각자의 풀뿌리 조직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일상 속 작은 바꿈의 실천이 지금까지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는 것이죠.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급진적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체제를 따르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건 서로 연결되며 연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으며 모두가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합니다. 연대와 공존이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작가는 시대와 불화하는 삶이란 미래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정치, 비전에 공감하는 인식, 목표를 위하여 과감히 실천하는 우리들이 행동이야말로 공정이의 제대로 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대를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헛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때 더 이상 정치적 영웅이나 군사 쿠데타 등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시키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비전의 사회를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며 책은 마칩니다. 1부부터 그 이전의 공정이라는 화두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정의와 법치 실전의 부작용과 기득권 세력들의 여전한 입속 차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팬데믹과 윤석열 정권의 등장, 4월의 총선 등을 염두에 둔 법치적 정리론과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체적 예시와 그 해결 방법을 작가가 제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 제목처럼 공중론에 대한 정치적 갈라치기는 어느 정도 봉합되었으며 문제는 정치적 영역 밖에서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정의의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연대와 그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작가는 조목조목 제시하고 또한 우리에게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전의 미래의 도래에 대한 개인들의 동참은 각 개인의 결정이며 그들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사회 공동체 연대와 국민들의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가 하루빨리 출현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